시장이 정말 무섭게 폭락했습니다. 아마 지금 다들 머릿속에 이 질문 하나만 맴돌고 있을 거예요. 아, 내 주식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하고요. 오늘 이 공포스러운 질문에 우리가 한번 데이터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화면에서 보고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무려 마이너스 12.65%까지 빠졌었으니까요. 이건 뭐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죠. 네, 맞습니다. 이날은 아마 역사의 검은 수요일로 기록될 겁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야말로 악몽 같은 하루였어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몇 가지만 딱 짚어볼게요. 이게 무려 9.11 테러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의 거래가 아예 멈춰버리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은 바로 중동에서 날아온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왜 전문가들은 오히려 조심스럽게 기회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팔고 있을 때 그 사람들 눈에는 대체 뭐가 보이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이 폭락, 이게 정말 시장의 끝을 알리는 공포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일종의 건강한 숨고르기일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시장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폭락은 시장의 뼈대가 무너지는 그런 붕괴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장이 잠깐 열을 식히는 지극히 건강한 조정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모든 폭락이 다 똑같은 폭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말하자면 자동차 엔진이 그냥 고장 나버린 펀더멘털 붕괴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전쟁 같은 외부 사건, 그러니까 잘 달리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와서 유리가 깨진 것 같은 외부 충격형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금은 명백히 후자다, 즉 엔진은 아직 쌩쌩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왜 그렇게 반등을 자신하는 걸까요? 그 세 가지 핵심 근거 중에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과거, 즉 역사에 숨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정말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2001년 9.11 테러 때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시장은 외부 충격으로 급락했지만 마치 약소비라도 한 것처럼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해서 이전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역사는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현상을 학습 효과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이제는 이런 외부 충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여러 번의 고풍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다는 거죠. 충격은 짧고 결국 기업의 가치가 이긴다는 것을요. 자, 역사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 근거는 우리에게 확신을 줄 겁니다. 그건 바로 시장의 아주 튼튼한 기초 체력, 펀더멘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폭락은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날아온 돌멩이일 뿐 우리 시장의 핵심 성장 엔진은 단 하나도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실적 여전히 폭발적이고요. 전 세계를 휩쓰는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도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에 가까운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싸냐, 이걸 보여주는 PER이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번 폭락으로 지금 우리 코스피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 최악의 바닥 수준까지 저렴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싸게 정말 좋은 주식을 주울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딱 이렇습니다. 시장이 진짜로 무너지려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고 있다.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근거입니다. 만에 하나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도 우리에겐 추락을 막아줄 아주 강력한 최후의 보루, 이중 안전망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안전망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막대한 현금입니다. 주식을 사려고 총알을 꽉 채워놓고 기다리는 돈, 바로 투자자 예탁금이 무려 111조 원,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돈이 주가가 과도하게 빠질 때마다 시장을 딱 버텨주는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망은 바로 정부입니다.
금융당국이 선언했죠. 만약의 경우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고요. 시장의 공포가 끝없이 번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들의 111조 원과 정부의 100조 원, 이 두 개의 거대한 자금풀이 마치 트램폴린처럼 시장 밑에 아주 단단한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에요. 더 떨어질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근거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쫙 모아보면 이런 명확한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첫째, 이건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인지할 것. 둘째, 역사가 증명했던 V자 반등을 떠올릴 것. 셋째, 굳건한 기업 실적과 정부라는 안전망을 믿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넷째, 지금은 절대로 공포에 휩쓸려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근거 없는 공포의 속삭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명백한 데이터의 외침.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